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입니다. 제가 많이 치료하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안검 항색종인데요. 안검 항색종, 눈가 주변에 노란색의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관련된 영상은 아주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도대체 병원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검 항색종이 어떠한 질환인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말 그대로 안검, 눈꺼풀 주위에 황색종, 노란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진피층 밑에는 모세혈관이 있죠. 그 모세혈관 안에는 당연히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성분이 있겠죠. 이런 지질 성분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새어나와서 만성적으로 축적되면 점점 덩어리 형태를 이루게 되겠죠.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 노란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심장 근처에 있는 큰 혈관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 혈관들이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마지막 신체 말단부, 피부에 들어가는 모세혈관, 콩팥에 들어가는 모세혈관들은 뭔가를 전달하고 흡수하고 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혈관이 순수하게 파이프 역할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어도 산소를 내뱉지 못하는 거고, 콩팥에서 불순물을 제거 못하는 것처럼 진피 쪽에 있는 모세혈관은 우리가 호흡해서 얻은 산소, 밥을 먹어서 어떤 여러 가지 영양분을 피부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혈관의 투과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진피 쪽으로 콜레스테롤이 새어나올 확률이 높겠죠. 알러지가 있거나 좀 눈이 침침해서 눈을 계속 비비는 분이 있어요. 피부는 계속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미세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혈관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지질 성분이 더 많이 새어져 나오게 됩니다. 나는 눈도 비비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다. 그런데 생긴 거는 뭔가요? 혈관의 투과성이 선천적으로 조금 많이 발달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저희 병원에 왔다. 제가 하는 방식은 수술도 아니고 깎아내는 방식도 아니잖아요. 레이저를 꾹 쏘아서 시술한 직후에 이 볼록 튀어나온 병변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열만 줬기 때문에 붉게 변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안검 항색종이라는 게 계속 재발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치료한다는 말은 후유증이 적은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방식이죠. 제가 말이 좀 샜는데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쪽에서 보고한 논문인데 사진이 4개 정도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안검 항색종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피부에 열을 주면 그 당시에는 직접 파괴되지 않지만 일정 범위 이상 온도가 올라간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세포 사멸 기전에 의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조금씩 병변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치료가 끝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간혹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옆에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여자분인데 눈가 이쪽에 빨갛게 변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특징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변이 볼록한 그 모양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표피 손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수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뭐 논문 나온 김에 한번 논문 하나 더 보시죠. 나이가 좀 있으신 신사분이신데 눈 주변, 코 쪽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잖아요. 이거 과연 전체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수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했던 레이저로 깎아내는 방식, 눈 주변 전체 이걸 다 깎아내는 게 맞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열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치료 전, 치료 보시면 많이 좋아진 거 볼 수 있죠. 특히 후유증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토닝 레이저, 포토나 같은 레이저 사용할 수도 있고 피코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표피 쪽에 열적 손상이 적고 밑에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치료는 보통 8주 간격으로 하게 됩니다. 치료 횟수는 몇 번 하면 될까요? 보통은 3회에서 5회 정도 하는데 보통 눈 쪽 위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5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눈가에 병변이 생기고 밑으로 이렇게 넓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를 같이 쭉 하다 보면 당연히 얇은 거는 금방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있는 양볼에 있는 부분은 3회 정도, 빠르면 2회 정도에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지금 하시는 시술하시는 좀 덜 아플 것 같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아픈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토닝 레이저만큼 통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조금 많이 아파하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받을 수는 없고 마취 크림을 이제 바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눈 위의 신경, 밑에 눈 밑 신경 이쪽 부위에다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통증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통 10명 중에 9명은 보통 마취 크림으로도 충분히 잘 받고 계십니다. 분명히 빨개지는 건 맞고요. 좀 빨리 빠지시는 분들은 7일,
길게 가시는 분은 10일에서 14일 정도 되면 갑자기 빨간 게 확 빠지니까 다운타임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논문에서 본 사진처럼 많이 빨개지기 때문에 좀 놀라세요. 이런 방식의 치료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창이 있는 모자를 좀 가져오시고 선글라스 같은 걸 지참하고 오시면은 치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실 때 조금 덜 민망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술을 할 때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우려되는 게 있어요? 모든 의료행위에는 절대 부작용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흔한 뭐 2가지 정도라고 하면, 조금 강하게 들어가신 부분은 빨갛게 생긴 것 플러스 약간 물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밑에 충분한 열을 주다 보니까 표피 쪽에 손상이 많아서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 바르면 복구가 되는 문제니까 그런 경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는 이게 빨간 게 없어지면서 해당 부분이 약간 갈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문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적다는 뜻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전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치료 전부터 밑에 쭉 내려오면 많이 좋아지셨죠? 자세히 보시면 약간 흔적이 남아있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셔야 되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발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악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2개가 있었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 눈을 비벼서 염증을 일으킬 때. 그럼 재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보다는 낮으면 혈관 안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 게 적겠죠. 한번 집 근처에 있는 내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해 보세요. 혈액 검사를 해서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내과 전문의 선생님 하는 그대로 따라주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재발률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눈을 계속 부비다 보니까 눈 주변이 약간 좀 팬다처럼 검게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계속 눈을 좀 비비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죠. 그게 없더라도 40대, 50대 되면서 노안이 오게 되는데 왠지 눈이 뻑뻑한 것 같아서 눈을 자꾸 이렇게 좀 비비게 되게 됩니다. 역시 이것 자체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즉,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안검 항색종이 악화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또는 없던 안검 항색종이 생길 수 있으니, 가려움증을 줄일 수 있는 아토피가 있으면 아토피 치료를 받는 게 좋겠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다 그러면 안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거기에 맞게 안경 교정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안검 항색종 치료, 부작용이 적은 방법의 치료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작용은 뭐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검 항색종으로 고민하신 분들 병원 오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